시아버지 밥 때문에 이혼합니다. 정확히는 사실혼관계 해소. 2달 뒤면 결혼한 지 1년이고 집 때문에 혼인신고 미루고 있었는데 혼인신고 안 하길 다행이다 싶습니다. 제 팔자가 사나운 건지 5년 전 남편이랑 연애 시작할 즈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아주 아기 때 돌아가셔서 거의 기억에 없는 터라 엄마 잃은 슬픔을 위로해주는 남편의 다정함에 결혼 결심했죠. 결혼식 치르기 2달 전에 시어머니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 어찌저찌 식은 치렀어요. 충격이 커서인지 시아버지가 쓰러지셨고 뇌졸중이 와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결혼하면서 일 관두고 남편 있는 지역으로 온 터라 제가 병원 수발 들었죠. 퇴원하고 나서 시누이가 이혼하고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전부터 별거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혼했다고 가방 들고 오더라고요. 이혼 이유는 시누이의 알코올 중독 수준의 술 마심 때문이었죠. 엄마 돌아가신 게 슬프다고 한 병. 아빠 쓰러진 게 맘 아프다고 한 병. 이혼한 게 힘들다고 한 병.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새로 오픈하려고 가게 자리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백수였으니 퇴원한 시아버지 케어도 제가 하게 됐죠. 남편은 소방관이라 요샌 집에 와서 잠자기도 바빠서 제가 나서서 하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시댁이랑 저희 집이랑 차로 20분 거리. 남편 출근시키고 시댁 가서 시아버지 아점상 봐드리고 밤새 시누이가 먹은 술병 치우고 청소해놓고 나와서 학원 갔다가 가게 자리 알아보러 다니다 다시 시댁 가서 저녁상 차려놓고 집에 와서 남편 밥 챙겨주는 걸 3달 넘게 했어요. 마침 적당한 가게 자리 찾아서 간만에 일찍 퇴근한 남편이랑 밥 먹으면서 가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리 마음에 든다 이렇게 저렇게 공사하면 다다음 달쯤엔 오픈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뭔가 생각하는 표정 짓더니 그럼 이제 아빠 밥은 어떡하지?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진지하게 말하는 그 표정이 단순 의문이 아니라 저한테 묻는 거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정말 정이 확 떨어지네요. 처음에 분명 가게 오픈하기 전까지만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투였는데 어느샌가 당연히 내가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짜증나긴 했지만 시간 지나면 알아서 대책을 마련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남편 생각은 저랑 달랐나 봐요. 출근 전에 들러서 봐주고 퇴근길에도 들여다봐주라며 자영업이 좋은 게 그런 점이 아니냐면서 시누이는 하루 20시간을 취해 있는 애니까 불안해서 아빠 못 맡긴다 하는데 내가 식모살이 하려고 너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 몫인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내가 챙길 수는 없는 거고. 시누이도 혼자 됐으니 자기 앞가림하게 혼내서라도 자리 잡게 해야지 했더니 원래 그런 애라고 그런 애 믿고 네가 손 놓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따로 케어해줄 사람을 찾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맞다 했더니 매정하네 무심하네 네 아빠여도 그랬겠냐며 가슴을 후비네요. 자식들은 바쁘고 취해 있느라고 내팽겨 쳐두는데 내가 왜 내 몸 갈아서 들여다봐야 하냐니 네가 따로 챙길 부모도 없는데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생색이냐는데 정말 정이 확 떨어지네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소름 끼쳐서 가방 꺼내서 짐 쓸어 담으니 갈 데도 없지 않냐며 또 한 번 가슴을 후벼 파네요. 그냥 길바닥에서 자도 여기보단 마음 편할 것 같다며 나와서 돌아다니다 적당한 호텔 잡아서 누워있다가 내 인생이 서럽고 팔자가 이따위인 게 욕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혼인신고 안 한 게 다행이다 싶고 가게 계약 안 해서 돈도 굳었다. 라는 계산이 되니 현실적으로 계산하다가도 화가 좀 가라앉고 나니
이게 맞나 싶어지고 멍청하게 내일 먹을 거라고 장봐서 사둔 생고기는 어쩌나 싶은 거 보니 내가 진짜 식모팔자인가 싶어서 속상합니다. 저도 알아요. 시아버지 밥이 아니라 그걸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걸 이유로 저를 어떻게 대해온 건지 그 밑바닥을 본 게 가장 큰 이유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둘이 살면서 밖에서 일하는 엄마 대신해서 밥도 하고 살림도 하고 그러면서 내 손으로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터라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라고 해맑게 생각했어요. 남편은 교대 근무하느라 항상 잠 부족해하고 자기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지친 모습만 보다 보니 내가 하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신우는 결혼 전부터 동생처럼 애교 부리면서 따랐던 아이라 힘들어서 잠시 이러는 거겠지 하고 내가 챙겨주자 했던 마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몸 불편하기 전부터 항상 저한테 고맙다고 해주시고 잘해주시고 결혼할 때도 이내 내가 아빠해주겠다고 말씀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자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 안 했어도 자주 들르고 챙겨드릴 생각이었는데 그게 당연하게 너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짐 싸들고 나가봐야 갈 곳도 없다 싶었는지 연락 없더니 이틀 뒤에 실종 신고한다고 겁주고 경고하는 듯한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났어요. 미안하다고 빌었으면 아마 고민하다가 그냥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무시하는 태도와 말투에 정신을 번쩍 차렸던 것 같습니다. 남편 스케줄은 알고 있어서 집 비었을 때 짐을 챙기러 갔더니 그새 비밀번호를 바꿔놨더라고요.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랑 살았구나 싶어서 웃기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비밀번호를 물어볼까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열쇠 아저씨를 불러서 들어갔어요. 남편이 연애 때 사준 명품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짐을 싸면서 그걸 챙길까 말까 10분 정도 고민했어요. 쓸데없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스스로도 너무 웃겼지만 결국 가방은 두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가방, 잘 어울리는 좋은 가방을 새로 사서 새 인생을 살자라고 결심했어요. 남겨둔 명품 가방에 남편과의 추억도 미련도 후회도 다 담아두고 나왔습니다. 짐을 옮기고 서류 정리할 것도 없으니 이제 헤어지자고 통보한 후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더니 미안하다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고마웠다고 행복하라고 하시면서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해주시는데 같이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저의 6년의 시간이 끝났어요. 나중에 저의 행동을 후회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속이 후련합니다. 저는 행복하게 잘 살려고 결심했어요. 앞으로의 제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